네, 반갑습니다.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 김상은입니다. 예, 드디어 부모 자격증 과정 16강, 마지막 강의 게으름 극복에 대해서 잘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게으름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5가지 솔루션 제가 드릴 겁니다. 하루아침에 게으름 극복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잘 알고 짚고 넘어가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 게으름 극복 꼭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오프닝이 좀 나오고요. 게으름의 정의, 그 다음에 게으름의 원인, 앞서도 했지만 또 다른 정의를 한번 내드리고요. 게으름 극복하는 방법, 지난번에 5개 했죠? 오늘도 5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게으름. 자, 게으름이 뭐냐? 앞서 게으름은 어떤 목표의 어떤 생각들이 흩어진 상태, 한마디로 분산되어서 정확하게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상태였다면, 이 두 번째 오늘 게으름의 선택은 뭐냐면 바로 선택장애입니다. 뭘 해야 될까?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가 흩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의 순간을 자꾸 미룬다. 이거 왜 미룰까요? 앞서 게으름 지수가 낮은 게으름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책임 지수. 그죠? 선택하는 순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선택을 잘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택을 남에게 맡긴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거나 넓혀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넓히거나 좁힌다. 너무 커서 목표가 너무 이제 나한테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또 감내하면서 큰 걸 못 이루는 그런 어떤 회피 행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게으름의 종류는 크게 작은 게으름, 큰 게으름 이렇게 두 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작은 게으름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청소를 잘 안 한다. 아주 사소한 거죠. 사소한 게으름입니다. 좀 큰 게으름은 뭘까요? 잘 씻지 않는다. 이것도 사소한 게으름이고, 또 작은 게으름 중에 정리정돈을 잘 안 한다. 이런 게으름 정도는 예쁘게 봐줄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의 게으름을 보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이들 못하면 내가 하지 뭐. 그죠? 근데 아이들의 큰 게으름 뭐가 있습니까? 공부를 학원에서 하고 집에서는 도통 안 한다. 책도 절대 안 읽는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라통이 터지죠. 예, 그렇습니다. 자, 게으름 중에 좀 큰 거 볼까요? 맞아. 발전성이 없는 거. 게임만 하고, 그죠? 친구랑 놀고, 유튜브나 보고, 이럴 때, 이제 큰 게으름이 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미래가 꿈이 뭔지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고, 또 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이런 거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치 없는 일. 자, 이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면 결국 나중에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쵸?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게으름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게으름 원인. 자, 앞서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때 5가지 했지 않습니까? 6번째, 영향력 행사하기 싫어하고 리더십 지수가 낮다. 리더십 지수가 뭡니까? 리더십, 영향력. 나는 예를 들면 아이들 보고 너 반장이 되고 싶어? 부반장이 되고 싶어? 아니면 조장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엄마 나 그런 거 다 싫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말하면은 리더십 지수가 아주 낮은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앞서 책임 지수가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싫은 소리 듣는 거,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영향력 지수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 지수하고도 자존감 앞서 얘기했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이것도 낮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나한테 주는 이점, 이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런 걸 아이들이 모르고 이 부모님들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스타가 되고 싶으세요? TV 출연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TV 출연요?
아이고, 뭐, 본인은 많이 하세요. 저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어디 한번 나가보세요. 뭐 해장 해보세요. 아이고, 저는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점점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는 왜 못할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이렇게 성장할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7번째, 성장 배경에서 환경이 열악하다. 자, 그래서 환경지수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태어났더니 뭐 전부 다가 그죠? 맹모 삼천지교처럼 안 좋은 상황만 만들어지다 보면 결국은 그 아이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가 이런 환경적인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의 몫인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런 환경을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면서 공부 못하는 친구가 맨날 그죠? 친하게 지내고 게임 잘하는 친구하고 지내면서 나는 공부를 잘하겠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역시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자가 되겠다. 나는 책을 많이 읽겠다. 책을 쓰겠다 하면서 책하고 전혀 연관성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말해보세요. 책 그 뭐하러 써는 머리 아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번째, 앞서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앞서가고자 하는 동기. 목표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욕심지수라고도 말합니다. 욕심지수. 아니 하나를 가지면 또 2개를 갖고 싶고 2개를 하면 3개를 갖고 싶고 4개를 갖고 싶고 이러는 것 자체를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더 가지려고 하고 전혀 안 나누면서 갖고 싶기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겠지만 가진 걸 또 나누고 또 더 가지고 싶고 또 가진 걸 또 나누면서 또 더 가지고 싶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주 괜찮은 정상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동계 예를 들면 나 뭐 10억 벌었다. 나는 50억 벌었다. 나는 100억 벌었다. 나 이제는 다 쓰고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벌고 나는 더 이상 돈 벌 필요도 없다 하면서 항상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인생인가? 행복한 인생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목표 속에 무조건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동기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또 동기가 계속 생기고 또 달성되고 또 없어지고 또 다시 생기고 없어 이런 거지 이 동기라는 것 자체를 다 채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파고 그죠? 목마른 자가 그죠? 예, 샘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라는 거는 욕심지수인데 이게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많지는 너무 높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9번째,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부족하다. 관심. 그러니까 적성지수.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데 그 일을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안 하고 싶죠. 그럼 당연히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과목에서 뭐 국영수 좋아하면 참 좋은데 이 국영수 과목 뭐 이래 하면서 좋아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많이 하게 이렇게 안 하고 못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해서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성을 잘 못 찾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가 그 부분을 또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부모가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 바로 이타심 지수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데요. 앞서 10가지 한 것 중에 이 10번째가 해당이 되면 앞서 뭐 행복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고차원 행복인데 이 10번째가 되는 사람은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아이고 내가 좀 더 고생하지 뭐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지 뭐 이런 마음을 엄마가 아빠가 가지고 있다면 그 두 분 중에 다 그러면 좋겠지만 한 분이라도 그러면 분명히 그분이 더 부지런합니다. 왜요? 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타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또 내가 나머지 일까지 다른 사람 일까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타심 지수가 높을 때 게으름도 극복된다. 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십 지수, 환경 지수, 동기 지수, 적성 지수, 이타심 지수를 그죠? 이렇게 낮게 되는 거를 끌어올려야만 게으름에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부지런한 우리 아이를 만들 수가 있다. 부모가 먼저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도 바뀌겠죠. 자, 그래서 리더십 지수 보겠습니다.
리더십 지수. 리더십 지수가 낮으면 영향력 부족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리더십 지수는 좁은 영향력으로 게으름 극복이 실패한다. 하나 직책 맡으면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귀찮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영향력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은 이 영향력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러려면 부지런해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에 yes, no인지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리더십 지수를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남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부모님, 남을 이끌고 싶은, 리더하고 싶은, 내가 그런 영향이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영향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나든 거고요. 너고, 아닙니다. 남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나도 남들에게 모범 보이고 얼마든지 리더를 할 수 있다. 예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의 롤 모델이 되고 싶은가? 롤 모델. 그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좀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되겠다. 저 사람들한테 롤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럼 내가 행동거지를 잘못하려 하다가도 바른 자세, 좋은 모습으로 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죠?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롤모델. 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연히 저를 어디에 봤는데 내가 어떤 다른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 제가 이 영상하고 매칭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다른 행동,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럴 수 절대 없죠. 세 번째 뭡니까?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습니까? 그죠? 예. 좀 많은 성과를 또 내고 싶고, 월급도 많이 받고 싶고, 또 남을 많이 돕고 싶고, 그죠? 네 번째, 당신은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존경받는 인물. 와우. 누구한테 존경받아야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자녀들한테입니다.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신은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여기 질문에 5가지의 예스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미 리더십 지수가 높은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질문에 노가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게으른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영향력 발휘를 좁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은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굳이 남들에게 돈을 주고 물질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회의 바른 모습으로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좋은 영향력이다. 또 내 아이를 잘 키우고 내가 나의 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조금 영향을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 믿고 따르라 팔로미,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리더십 지수가 높아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끌어올려 보세요. 저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남 앞에 서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또 이 영향력을 주니까요, 자연스럽게 리더십 지수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환경 지수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심성이 고운 사람이 나온다. 예, 좋은 환경.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성장한다면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면 아이가 정말 성격도 개팍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돈된 상황 속에서 아이가 또 공부를 하고 성장해야 되겠죠. 자, 하버드 대학교의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 자리가 찬 건 아니지만 새벽 5시임에도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일반 지방대학이나 이번 우리나라 대학들 보면요, 시험 기간 중간 기말고사 시간 그 타임 전에는 엄청난 사람이 붐비다가 시험 기간 다 끝나면 싹 빠져나갑니다. 예? 싹 빠져나가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환경이 주는 요소 정말 큰데 이 환경이 우리는 그런 환경이 못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또 공부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을 가야 되고 책을 보려면 도서관, 그죠? 서점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주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게으름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주변 정리가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 부모 중에 한 사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불이 대충 개어진 거하고 이렇게 차례로 딱 개어진 거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막 들쑤셔 놓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딱딱 정돈되어서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저도 보니까 이 정도는 이불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딱 반듯하게 이불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장롱을 보고 이불을 좀 더 정리정돈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기지수입니다.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으면 어떤 실천도 귀찮아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있을 때 사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작은 가치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의 더 큰 가치에 올인하자. 그래서 꿈이라고 말해놓고 건들지 않으면 계속 꿈입니다. 하지만 바로 실행한다면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그래서 게으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유혹에 금방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가치를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그걸 못 먹고 좀 많이 못 누리더라도 나중에 더 편안하게 더 크게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죠.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크다면 현재의 가치를 조금 더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언을 지금 하나 만든다면 현재의 가치에 유혹을 뿌리치고 미래의 가치에 초점을 더 두고 더 많은 가치를 두면 게으름은 부지런함으로 바뀐다. 게으름은 부지런함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을 자극하는 내재적 동기 뭐가 있을까요? 내재적 동기 바로 이런 몸짱인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몸짱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을 저도 하겠죠? 저도 이런 몸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날씬한 몸에 원하고요. 여성들 마찬가지입니다. 날씬한 허리에 원하시죠? 자, 이런 어떤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내가 저 파리의 에펠탑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내재적 동기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대학을 미리 이렇게 사진으로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또 공부를 하고 내재적 동기를 키우고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주도를 이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성지수입니다. 아까 무슨 했었죠? 적성지수입니다. 적성이 맞냐 안 맞냐인데 적성지수가 낮으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보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적성. 저도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찾기까지의 직업을 보니까 한 3번, 4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행복하고 적성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을 새고 피곤한데도 그 다음날 되면은 또 그 다음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와이프가 하랍니까? 주변에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른인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뭔가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몰입해서 이렇게 PPT를 만들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또 강의를 새롭게 만드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적성이 맞는 거죠. 그러면 부지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성이 맞습니까? 몰입의 실패가 된다면 게으름의 극복이 실패가 됩니다. 적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성, 관심 분야, 책으로 찾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찾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은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훑어볼 수 있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나의 관심 분야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적성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렇게 성격적으로 다중지능, 그죠?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다중지능론을 통해서 적성을 찾아도 됩니다. 물론 이게 꼭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런 적성을 맞는 곳에, 내 적성이 맞는 곳에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몰입을 하면 훨씬 더 게으름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겠죠. 게으름 솔루션 2타시 마지막이네요. 마음을 타인에게 희생을 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꿈 넘어 꿈을 품는 순간 당신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타심 지수. 자, 내가 이타심 지수가 많은가 적은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우리 가족끼리 살다 죽자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번 돈으로 이 사회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고 도서관을 짓고 또 기부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나는 더더욱이나 홀몸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타심 지수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런 테레사 수녀가 게을렀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게을렀겠습니까? 예?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게으른 사람이 있는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 이타심 지수가 높아야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게을렀을까요? 예? 이순신 장군 게을렀을까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그죠? 이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의 나쁜 습관 바꾸기 몇 가지 말씀도 드리면 부모의 가난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게으른 습관을 물려받는 거다. 내 아이를 부지런하고 자기주도 학습시키고 또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부모님은 빨리 하루빨리 부모의 게으른 습관을 빨리 극복해서 내 아이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모 자격증 과정 16강 쭉 이어왔습니다. 자, 이 16강 과정이 이번에 이렇게 16강 찍었지만 앞으로 계속 더 찍어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16강 과정을 통해서 다 보시고 정말 여기에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이 16강 과정을 통해서 부모 자격증 과정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사이트를 보시면 연락처가 올라갈 겁니다. 그 연락처 밑에 제가 이 부모 자격증 과정을 어떤 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보고 간단한 테스트를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심사를 하고 그 심사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이 실천할 내용을 또 종이에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메일을 통해서 또 예쁘게 실천 사항까지 액자로 만들어서 2개지요. 그 다음에 제가 부모 자격증 책을 쓰면 그 책까지 해서 이렇게 집으로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책이 늦게 나오면 뭐 그 두 가지만이라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모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내가 자격증을 따자 그리고 따서 내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 이 마음을 혼자 이렇게 갖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내 이웃, 내 지역,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전 세계가 올바른 부모로 자리매김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16강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이 강의를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더 좋은 강의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